북한 최대의 정치 행사인 노동당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목된 여러 장면들 생생 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8차 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코로나19, 최악의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열린 북한의 당대회, 주목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당대회 김정은 이제 총비서라고 호칭을 해야겠는데요. 이 김 총비서 여러 가지 주목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잘못했다, 사과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노동당 8차 당대회가 지난 5일날 이제 개막이 됐는데요. 개막 연설에서 개회사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가 이제 국내 경제개발 5개년이 끝나는 그런 해였는데 원래 당초에 했던 목표들을 모두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경제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제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건 참 드문 발언인데 이제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경제는 실패했지만 또 다르게 국가 방위력 이건 괜찮다라고 했나 본데요. 예전 성군 정치 이런 걸로 돌아가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 다음날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했던 발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방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당대회는 이 노동당 전체에게 앞으로 국내외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력 부분에서 계속 방어력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지를 표명한 건데 사실은 그 발언의 수위가 예전보다는 약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또 국방력 강화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더 공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번 당대회에서 좀 약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주목되는 발언 우선 살펴봤는데 세 번째는 좀 대외 관계 이 부분도 발언을 했어요. 먼저 한반도에 있는 남북 관계, 남한에도 이게 손을 내민 건지 아니면 그 내미는 손을 저버린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던데요. 한국과 관련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발언들도 했었죠? 예, 그 다음 날인데요.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대남 관계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 발전을 촉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국방력 발언도 약화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나온 발언에 대해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앞으로 대남 혹은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대남 관계 또 대외 관계를 앞으로 펼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때까지 저희 김정은 총비서가 앞으로 북한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좀 북한의 말을 좀 전향적으로 들어준다면 남북관계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어쩌면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또 다른 남북관계 발전이나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장애가 됐던 그 문제를 남한이 선제적으로 우선 해결하라, 그래야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신호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주목되는 거는 일단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2021년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발언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 측에 대화를 계속 하자고 다양한 제스처를 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새해가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그런 즈음에서 이번 발언들을 통해서 봤을 때 북한이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앞으로는 한국과 미국 측의 그런 대화에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우리 김정은 총비서가 한 말이 또 주목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이 사실 좀 기존에 또 그런 강경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그 대외 활동에 있어서 가장 그 북한의 그 방해 요소인 최대 주적 미국과의 어떤 그런 압박을 하는 것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한 미국을 향한 발언들은 이 새로운 행정부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미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발언과 함께 또 무기 부분도 거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 그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을 향해서 여전히 미국은 북한의 최대 주적이라고 말하면서 새롭게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첨단 무기 리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개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극초음속 탄두 유도탄, 그리고 이제 다발성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도 막 개발하고 있는 신형 첨단 무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런 것들을 이미 설계 단계에 마친 것도 있고 연구 단계에 마친 것도 있다는 식으로 공개를 해서 세계에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또 전문가들의 분석들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대부분은 이런 무기들은 워낙 첨단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밝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좀 접촉을 해 보셨을 텐데요. 2021년 미국과 북한의 관계 어떻게들 전망하던가요? 예, 일단은 그 양측 간에 앞으로 협상이나 어떤 그 접촉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단은 북한 측에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시인했던 것처럼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돌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거든요. 근데 대북제재 완화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할 의사를 지금 표현한 거다라는 것이 이번 발언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새롭게 이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여러 차례, 세 차례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실질적인 그런 결과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북한과 새로운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북핵 문제 해결을 나서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과 더불어서 양측 간의 그런 협상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북한의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정말 핏대 세워서 외치고 있는 자력갱생, 이걸로는 지금 현재 어려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도 알고 주민들도 알고 바깥 세상도 다 압니다. 조금 전 이상민 기자 설명했던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과 미국 관계에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 상황도 나아지느냐, 제자리 걸음을 걷느냐, 후퇴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같군요. 오늘 생생 토크 제8차 북한 노동당 당대회에 주목되는 여러 가지 발언들 취재기자 이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